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챕터 4, 네 번째 챕터의 The Audiolingual Method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번역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를 한국에서 부르는 그 한국식 이름은 청화식 교수법입니다. 청화식 교수법. 자, 여러분 예상이 되시다시피 청이라는 거는 듣는다라는 말이죠. 화라는 거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런 거를 주로 하는 영어 배우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audio lingual method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제 audio라고 적혀 있고 듣는다 맞죠? 청. 그다음에 lingual이라는 거는 lingua라든지 뭐 li 뭐 이런 거 붙으면 약간 말하는 거잖아요. language도 그렇고 그래서 말을 발화한다. 그래서 청화식 교수법이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한 듣고 따라하세요 있죠. 듣고 따라하세요. 진짜 자주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자주 하고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listen and repeat의 반복을 아주 자주 실현하는 그런 교실 환경을 우리가 청화식 교수법을 쓰는 수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화식 교수법. 자, 우리가 앞서서 했던 그 교수법들을 보면 지금까지 3개를 했잖아요. 제일 처음으로 GTM을 했었고 그 다음에 DM을 했었고 이번은 Audio Lingual Method, ALM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ALM에서부터 새로 영어 교수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여기에서부터 언어학 이론이나 언어 습득 습득 이론에 기반한 교수법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부터는요. 영어 교수법이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GTM이고 두 번째로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방식은 DM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두 개의 경우에는 그냥 그러한 게 그때부터 있어 왔다. 이것이 영어를 배우는, 이것이 외국어를 배우는 그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막연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떤 거냐면 그런 식으로 영어가 배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뭐 이런 방식으로 외국어를 학습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약간 막연한 뭐랄까 기대와 생각, 상상에 기반한 영어 교수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따옴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론 기반의 교수법이 아니다. 어떤 이론? 언어학이나 아이고 저 다 지워졌어요. 자, 다시 한번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외국어를 배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이나 생각이나 관념에 기반한 영어 교수법이었고 그것은 즉 무슨 말이었냐면 기본적인 언어학 이론, 배경을 형성하는 언어학 이론, 습득 이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개발되었던 혹은 시연되었던 그리고 전개되었던 영어 교수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요. 이 부분에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면 이 이론이 없다라는 거. 어떤 거를 가르침에 있어서 특정 이론이 없이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그것은 근본 없는 방식이다 이 말이죠. 보세요.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나는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 영어 교수법이라는 게 영어 교수를 하고 싶다.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겠어요? 교사로서. 언어는 어떻게 습득될까? 라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효과적인 영어 교수를 하고 싶은데, 영어 교수법을 시행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어가 잘 배워질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교사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교사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언어가, 실제로 이 언어라는 것이 습득되는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습득되는 방식을, 언어가 습득되는 방식을 촉진시킬 수 있는 영어 교수법을 개발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 이동을 어떻게 하면 촉진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할 때 그 뒤에서 뒷바람을 쳐줘야지 앞에서 앞바람을 쳐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에 부응하는 언어가 습득되는 방법과 방식을 우선 알고 그거를 촉진시켜주고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영어 교수법을 개발해야지. 습득은 동에서 서로 가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내 막연한 상상과 생각과 관념에 의해서는 왠지 서에서 동으로 서포트를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전혀 역행하는 방식으로 교수법을 개발을 하면 그거는 효과적인 영어 교수법으로 귀결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는 어떻게 습득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영어 교수법을 개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죠. 언어학 이론이나 습득 이론이 어디서부터 처음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냐면 오디오링걸 메서드에서부터 처음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그저 개인적인 상상력과 그냥 주관적인 어떤 막연한 생각, 관념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고 그냥 중구난방의 시대로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시대였어요. 거기에서 GTM이라는 것이 나왔고 거기서 DM이라는 게 나왔어요. GTM은 왜 나왔다? 당시의 시대상이 문자를 읽고 쓰는 거에 기반해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이게 나온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대가 지나서 이제 문자를 읽고 쓰는 거에 대한 외국어 학습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막 이제 이동을 하고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 하니까 책을 만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이 방식, GTM의 방식의 한계를 느껴서 이제 말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읽고 쓰는 거 말고 말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패러다임이 한번 전환이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에는 배경하고 있는 언어학 이론이나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 습득 이론, 습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많은 부분 결여된 하필이면 왜 이런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쳐? 하필이면 왜 이런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쳐? 그런 타당성이 많이 결여된 상태였고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이 힘을 완벽하게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경하고 있는 어떤 탄탄한 이론이 없기 때문에. 탄탄한 이론. 하지만 오디오링걸 메서드에서는 그거를 알고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뭔가를 가르쳐도 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영어 교수법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런 이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뭔가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그 아이디어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영어 교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모든 언어학 이론과 습득 이론이 한 번에 뿅 나타났는데 그것이 최고일 것일 수가 없다는 거죠. 지동설, 천동설 아시죠? 뜬금없겠지만 한 번만 적어볼게요. 자, 옛날에는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왜 있었죠? 뭔가가 지구에 살다 보니까 낮밤이 바뀌고 맞죠? 낮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요.
낮밤만 할까요? 계절은 공전까지 들어가야 돼서 낮밤이 바뀐다고 생각을 했어요. 낮밤이 왜 바뀔까? 그런데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를 이론 1, 천동설이 등장을 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 주변을 하늘이 도는 거야.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천동설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이제 낮밤이 왜 밝힐까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도니까. 그런데 수십 년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론 2를 펴게 되죠. 지동설. 하늘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자, 이론이 있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최초에 등장한 이론은 틀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뒤에 더 나은 이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지동설이라는 것이 천동설을 대체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후에 나온 지동설이 천동설이 틀렸다는 걸 이야기해 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ALM이 등장했을 때 그 기저에 하고 있던 언어학 이론과 언어학 이론과 언어 습득 이론은 존재가 처음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에선 천동설의 입장과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어프로치예요. 낮밤이 바뀌는 이 자연적인 현상을 이론을 써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최초의 시도예요. 언어학 이론과 습득 이론을 기반으로 한 ALM은 최초의 시도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당대 학자들이 폈던 언어학 이론과 습득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동설 같은 게 이후에 등장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LM은 언어학 이론과 습득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이 됐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과도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당시에 적용이 되었던 그 언어학 이론과 또한 당시에 적용이 되었던 그 습득 이론이 안타깝게도 굉장한 많은 오류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후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디오링골 메서드, listen and repeat으로만 지속되던 이 교육 환경이 한꺼번에 쇠퇴하고 몰락하게 되는 결과로 맞닥뜨린 거예요. 그 결과를 맞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보세요. 천동설을 기반으로 적용 1, 적용 2, 적용 3 같은 다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도니까 인간은 지구에서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된다. 근데 이후에 지동설이 천동설을 엎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당시에 천동설에 기반해서 하던 모든 활동들이 다 엎어지게 되는 결과가 동시에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동설에 기반하여 적용 1- 또 적용 2- 적용 3-라는 변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게 망하다 보니까 당시의 언어학 이론, 당시에 그것이 참이겠거니 하고 믿던 언어학 이론과 습득 이론이 망하다 보니까 그것이 망함으로써 이것이 떠받들고 있던 그 지지대가 없어지니까 그 위에서 탄생한 오디오링골 메서드도 함께 몰락하는, 언제요? 80년대 초, 70년대 후반에는 함께 몰락하는, 70년대 초에도요, 함께 몰락하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ALM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론을 기반으로 한 교수법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한계, 당시에 폈던 그 이론들이 틀린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ALM은 몰락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오디오링골 메서드의 전체적인 우리 영어 교수법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이자 의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트로덕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The audiolingual method, like the direct method we have just examined, it is also an oral-based approach. 네, oral-based. 뭐예요? 발화를 다량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게요. 구두 발화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음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네,
구두 발화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direct method와.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However, it is very different in that rather than emphasizing vocabulary acquisition through exposure to its use is in situations, the audiolingo method drills students in the use of grammatical sentence pattern. 자, 여기서 차이점이 나오네요. direct method는요, 색깔 바꿔볼게요. direct method는요, 구두 발화를 왜 했어요? 왜냐하면 emphasizing vocabulary acquisition through exposure to its use in situations. 특정한 상황에 밀접한 다이얼로그나 아니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부분 학습자들을 그곳에 노출을 시키고, 맞죠? 그 단어에 노출을 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어 습득을 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단어 습득을 왜 해야 돼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맞죠? 그래서 direct method는 oral based. 왜 했나요? 많은 부분 situation을 기반으로 한 단어의 사용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렇게 노출이 자꾸 되면 단어 습득을 잘 일어나게 되니까. 결과는 의사소통 능력 증대. 맞죠? 결과라고 할지 목표라고 할게요. 결과이자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증대에 있었다. direct method는. 자, 반면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리얼링고 메서드에서는 drills, 이거 이거 연습이라고 할게요. 연습. 드릴은요,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적인 연습. 연습이라고만 적을게요, 일단. Audiolingual method에서 한 drills students in the use of grammatical sentence pattern. 여기에서는 이 oral based approach를 왜 했냐면 use of grammatical sentence pattern. 문장 형식 습득을 위해서. 문장 내 문법 형식 습득을 위해서 계속 그 발화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오럴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DM에서 한 이유는 단어 습득. 맞죠? 여기다 적을게요. 구두 발할 다량을 포함하고 있음. 맞죠? 이유는 DM에서는 어휘 습득을 목표로 하고 어휘 자체의 습득. 그 다음에 오디오링걸 메서드에서는 문장 형식 습득을 목표로 요거를 많이 하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뭔가 뭐랄까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구두적인 발화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똑같은 교재나 똑같은 연습 문제를 풀더라도 그 교수법이 뭐냐에 따라서 배경 속사정이 다르다고 했죠. 다이렉트 메서드도 말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또한 오디오링걸 메서드에서 학생들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당시의 각각의 목표는 다이렉트 메서드에서는 구두 사용을 통한 어휘 습득이었고 오디오링걸 메서드에서는 그거를 발화함으로써 문장 형식을 습득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속사정은 달라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DM의 결과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이 증대였던 것처럼 우리 오디오링걸 메서드에서의 목표로 하는 결과와 목표도 뭐겠어요? 의사소통 능력 증대에 있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둘의 목표는 같았어요. 따라서 당시에는 외국어 교육을 왜 해야 할까 하는 거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책을 읽고 쓰는 게
외국어 교육의 목표이던 시대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DM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항상 뭐예요? 의사소통 능력의 증대이다로 결정이 됐어요. 다시 언제 한번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사소통 능력의 증대가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된 것은 DM 때부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바뀐 건 뭐예요? 방법이에요. DM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여기요. 어휘 습득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증대시켰으나 오디오링걸 메서드는 문장 형식, 문장의 문법이나 문법적 형식을 습득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시키려는 방식을 취해요. 같이 서울로 가도 뭐로만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것처럼 목표는 서울로 가는 게 똑같아요. 반면에 DM은 우리가 서울로 효과적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에 대한 방법이 이러했던 거고, ALM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똑같은 목표의 그 수단이 이거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하겠습니다. Also, unlike direct method, 또 초록색이요. Unlike direct method. 여기는 이건 주황색으로 돼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돼야 되는데. 네. 자, 그 다음 초록색이요. Also, unlike the direct method, it has a strong theoretical background in linguistics and psychology. 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뭐예요? strong, 굉장히 강력한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었어요. 언어학과 심리학에. 자, 언어학적인 질문은 뭐겠어요? 언어란 어떤 것일까?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것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이겠죠. 언어학에 대한 질문은 psychology는요. 인간의 심리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심리에 대한 거, 심리학은 여기서 왜 나와요? 뭐 때문에요? 인간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 라는 질문 때문에 심리학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머리로 습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바로 심리학. 마음이 아니고 왜 머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심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러면 이제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실래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이제 손바닥을 이제 심장에 갖다 대시고 가슴팍에 갖다 대시고 있는 분들 있죠. 가슴팍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머리에 있어요. 뇌가 생각하는 곳이에요. 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가슴은 그냥 심장이 있고 그냥 physically 우리가 거기에 심장이 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머리에 있어요. 아시겠죠? 심리학은 우리의 마음을 연구하는 연구예요. 학문이에요. 따라서 어딜 연구해요? 두뇌 속에서 생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이 말이에요. 언어는 머릿속으로 습득하는 거 맞죠?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 하는 곳에 침투한 학문이 바로 당대에는 psychology, 심리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여기요. 언어학 이론과 습득 이론. 습득 이론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심리학이에요. 됐죠? 자, 그럼 계속합니다. 찰스 프라이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The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의 교수, 프라이즈 교수가 led the way in applying principles from structural linguistics in developing the method.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structural linguistics, 뭡니까? 구조 언어학입니다. 언어는 작은 소규모의 구조들로 나누어질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해보니까 세상에는 영어가 총 5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더라. 그리고 언어는 동사, 주부와 술부로 나뉘어져 있고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이런 걸로 나누어져 있고 또 어떤 거는 단문이고 어떤 거는 복문이고 어떤 거는 중문의 형식이고 그리고 어떤 거는 주절과 종속절로 나뉘어지고 이런 다양한 머리 아픈 것들 있죠. 문장의
형식 분석. 그 다음에 또 문장에는 평서문과 의문문과 또 let's 같은 거 청유형 문장과 그 다음에 부정문과 또 뭐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고 의문문도 직접 의문문도 있고 간접 의문문도 있고 이렇게 구조를 다 나눠놨어요. 머리 아픈 그런 형태들은 당시 구조 언어학에 의해서 탄생을 한 거예요. 이 구조를 다 나눠서 세상의 모든 언어는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믿음이에요. 이것들이 다 뭐예요? 언어의 구조. 누가 한 거다? 찰스 프라이즈. 이 사람이 시작을 해서 한 거. 구조 언어학. In developing the method. 자, 이 developing 그 교수법을 개발시키는데 이 structural linguistics의 이러한 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And for this reason, it has sometimes been referred to as the Michigan method. 미시건 메서드라고 부르기도 한데 몰라도 돼요. Later in its development, principles from behavioral psychology. 자, behavioral psychology 중요합니다. 어디 갔어요? behavioral psychology. 행동주의 심리학. were incorporated. 자, 그래서 여기가 linguistics의 예입니다. structural linguistics. 그 다음에 behavioral linguistics가 심리학의 예예요. 두 개가 합쳐져요. 두 개가 합쳐져서 자, 두 개가 합쳐져요.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탄생하게 돼요? audio-lingual method가 탄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It was thought that the way to acquire the sentence patterns of the target language was through conditioning. 조건화라고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죠. 조건화, conditioning. 조건화라고 적겠습니다. 설명을 이따가 잠시 한 번만 할게요. 조건화. Helping learners to respond correctly to stimuli through shaping and reinforcement so that the learners could overcome the habits of their native language and form the new habits required to be target language speakers. 자, 내용이 어렵습니다. 보세요. 도와줘요. 학습자들을 to respond correctly, 정확하게 응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to stimuli, 어떤 특정한 자극에 through shaping and reinforcement. 자, 중요한 단어들요. respond, stimuli, shaping, reinforcement, so that the learners could overcome habits of their native language and form the new habits required to be target language speakers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오디오링골 메서드의 정수이자 핵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언어학 이론 그리고 습득 이론 두 개가 기반이 되어서 이게 탄생을 했는데 이 각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각각이 무엇인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디오링골 메서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틀렸어요. 나중에 되면 이거 틀린 거로 나타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ALM이 잘 나갔어요.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정당성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이 부분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해서 빈 종이에다가 설명을 하면서 할 거거든요.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중요함을 피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